지난 시간 그러면은 저축을 조금 줄이고서라도 들어야 할 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축은 좀 안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초년생도 공통적으로 일단 실손의료비 보험 하나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뭐 암이라든지 뭐 뇌, 심장 관련된 질병 보험 정도? 근데 보험까지 들면은 맨날 라면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력이 될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입을 잔뜩 해놨다가 해지되면 또는 유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 간다고 해서 거기서 여행지에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행자 보험 같은 것도 필요한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시는 뭐 어디 뭐 지역이나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건데 좀 멀리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가는 데 있어서 해외여행 경비로 한 200~300만 원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행자 보험 얼마나 될까요? 보험료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10만 원? 10만 원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경비 대비했을 때 가서 밥 한 끼 먹는 비용보다 좀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비를 하는 거는 가서 내가 이거를 뭐 혜택을 보고 막 거기서 병원에 입원하겠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이건, 최근에 네. 또 그랜드 캐니언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이게 가서 아파본 적은 없는데 듣기로는 거기 미국 같은 데서 맹장 수술만 해서 한 이틀만 입원해도 병원비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우와. 맞아요. 맹장은 진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는 수능 일주일 전에 터졌어요. 저도 작년에 터졌어요. 저는 아직 안 터져서 좀 걱정인데. 굉장히 들고 아픕니다. 가셔야겠네요. 네. 앵커님은 여행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여행 저 굉장히 좋아해서 뭐 국내 해외 다 다니는데 전 최근에 좀 자메이카에 가고 싶더라고요. 자메이카. 네, 그런데 가게 돼도 이런 여행자 보험 꼭 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안 드셨던 거죠? 네, 한 번도 안 저도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쵸. 저는 그 진짜 그랜드 캐니언을 가봤거든요. 가봤었는데 거기서 제 친구 아버지가 친구 사진을 찍어주려고 약간 이렇게 가져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떨어질 뻔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뉴스에 나올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름 끼쳤어. 존이 너 자동차는 없지? 면허도 없어가지고 이제 곧 면허 딸라 그러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헷갈리시는 분들 뭐 굉장히 자차, 많더라고요. 뭐 대인, 대물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구분을 지어보면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차가 있으면 번호판이 달려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험료가 1년마다 계속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서 1년마다 계속 재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의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험이랑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차는 의무고.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차랑 부딪혔을 때 서로 뭐 손해율 과실 따져가지고 이제 뭐 수리비 같은 거 서로 보상해주고 치료비 해주잖아요. 그때는 자동차 보험이 쓰이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어떨 때 쓰이냐면 우리가 가해자가 됐을 때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그분이 뭐 무단횡단을 했든 뭘 했든 상관없이 피해자 운전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전자 보험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은 딱 3가지 항목입니다.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뭐 요런 3가지인데 어떤 상황인 거냐. 어쨌든 간에 사람을 치었어요. 이분하고 합의를 보든 뭘 하든 그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사고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처리하는데 뭐 1,500만 원이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걸 보상을 해주는 게 사고 처리 비용. 두 번째, 합의가 잘 됐어요. 합의가 잘 됐어도 어쨌든 간에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벌금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호위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과태료나 범칙금 말고 민형사상 벌금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벌금을 내겠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에서 다시 보상을 해주는 게 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가 안 됐어요. 서로 소송 갈 거잖아요. 네. 소송 가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게 변호사 선임비. 이 3가지가 운전자 보험인 거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뭐 보통 솔직히 들면 한 5,000원? 저렴하네요. 네. 그러니까 딱 그것만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종합보험이나 이런 거에다가 특약으로 넣어서 들었다. 한 5,000원. 근데 20년 난 뭐 80세 만기.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굳이 막 10만 원, 20만 원 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5천 원씩 20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80살 때까지 운전할 때까지 계속 보상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꼭 들어야 되는 거,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내가 이제 선택에 의해서 드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자동차 보험은 또 나이가 어리면은 또 불리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짠가요? 그게 아마 그 20대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스피드 즐기다가 사고 나는 확률이 높아서 뭐 20대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확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1년마다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고가 안 났다. 근데 누군가 사고가 났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또 보상이 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령대라든지 직업별로 구분을 지었을 때 실제 자료를 보더라도 20대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되게 높아요. 뭐 사실 뭐 20대가 운전을 못한다라는 개념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부주의한 경우들, 내가 내 차 샀으니까 달려봐야지 라든지 또는 면허 따고 금방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미숙할 수 있죠, 운전이. 그렇기 때문에 20대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되게 보험금 지급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나이가 어릴 때 가입을 하면은 저도 처음에 했을 때 되게 비싸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경력이 없더라도 어느 순간 나이가 차면은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는 건가요? 그거를 정확하게 몇 살쯤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20대이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어쨌든 나는 차를 살 거고 운전도 할 건데 자동차 보험이 너무 비싸다. 뭐 예를 들면 차를 뭐 한 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200만 원 나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조금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미 들었어, 근데. 눈이 커졌어. 이미 들었어. 자, 차를 사실 때 이제 명의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빠나 엄마, 부모님이 운전을 계속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랑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명의율을 뭐 이렇게 부모님도 뭐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있으니까 1%만 넣는 거예요. 내가 99%, 그다음에 부모님이 1%. 그러면 공동 명의가 되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도 그렇게 공동으로 가입이 돼요. 1% 때문에. 네. 실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차가 4대세요. 부자신데요. 지금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쵸. 아, 진짜요? 아니 실제로는 실제가 차가 4대세요. 아빠 명의로 등록된 게. 왜냐면 자, 엄마 차도 아빠가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빠 차도 아빠 명의시겠죠. 근데 저랑 동생 차에 아빠 명의가 1%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의상으로는 차가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렇게 가입을 하면 아빠가 피보험자로 같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빠의 운전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20대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공동 명의로 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경력 인정자로 우리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동 명의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5년 동안 우리 운전 경력이 쌓이고 사고가 안 났다 그동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단독 명의로 들어가더라도 이제 보험료 저렴해지죠.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 1년 보험료가 뭐 180, 200이 나온다. 되게 부담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낮아질까요? 제가 좀 한참 되긴 했는데 제가 처음 했을 때 저만 했을 때 보험료가 한 160, 170 정도 나왔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했더니 그때 90만 원이었나? 그렇게 했었어요. 아주 꿀팁이네요. 근데 이미 들었어요. 연령대가 너무 낮은, 특히 이제 20대 초반에는 워낙에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이제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20대 초반에 차를 사지 말라 그래요.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운전하는 게 좋은데 주차도 힘들고 가지고 나면 다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네.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그 차 살 돈을 일단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좀 사시는 걸 권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꼭 내 차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만큼은 이렇게 아낄 수가 있죠. 완전 꿀팁이다. 진짜.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막라인처럼 운전을 20대부터 하셔가지고 가격이 비싼 상태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예외상이는데 아버님한테 망난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죠. 아버님이 사고가 엄청 많으시거나 하면은 그렇게 같이 들어가도 사실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사고율이 워낙 높으니까.
네, 오늘도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초년생이 보험을 듣는다면 실손 의료비 보험부터. 두 번째, 금액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보험사마다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일 저렴한 걸로. 세 번째, 암보험은 여력이 된다면 가입할 것. 네 번째,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여행자 보험은 꼭 챙겨서 들을 것. 오늘 전문가님 정말 방대한 지식 나눠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전문가님은 보험을 총 뭐 얼마나 드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금액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금액도 그렇고 뭐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아니 제가 방송에서 그런 거 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막 잔뜩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축 목적,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을 두 건. 그러니까 한 건은 저희는 이제 따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모은다 생각하고 드는 게 한 건. 그다음에 연금 목적으로 한 건. 이렇게 두 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세 건. 네, 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합보험이 한 건이 있고요. 나머지 한 건은 이제 암이나 질병 보장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든 게 한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돈을 혼자 벌거든요. 네,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자녀들이나 뭐 와이프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보장을 해주는 보험 한 건. 이렇게 해서 세 건을 들고 있어요. 혹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 저축성 보험은 합쳐서 네 금액 추가납입 빼고 한 50만 원 정도 거기에 추가납입 더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사망 보험이 지금 29,000원? 저렴하네요. 네. 사망 보장은 굳이 비싸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대신에 죽으면 1억 정도 나와요. 네. 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하고 질병보험 합쳐서 한 13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납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60. 그러니까 뭐 저축 빼고 뭐 저축 빼고 보장성 보험료만 따졌을 때는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기자님 눈이 오늘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회초년생 콘텐츠 끝나고 나면 30대를 위한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반짝반짝 하긴 했는데 전 더 이상 보험을 들 여력이 없어요.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요.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도 주식은 뭐 시도 안 하고 있는데 잘 배워서 다음 시간 끝나면은 한 주라도 사보고 싶네요. 네, 저도요.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네, 20대를 위한 경제 진서 캥거루 탈출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